순서는 저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국의 멸망 공식, 그다음에 청문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뭐냐면요, 이제 어떤 제국이 멸망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자, 우리 한번 머릿속에 내가 망했던 나라, 아주 유명한 나라 중에서 망했던 나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나라였어요? 아무 나라, 어떤 나라 망했던 나라? 자,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면 그 나라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강한 라이벌이 등장하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라이벌이 등장함과 동시에 세상에나 무능한 지배자를 만나죠. 엄청난 애를 만나요. 그래서 걔가 뭐 별짓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꼭 무능한 지배자 때문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후퇴하는 사회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리는 그런 공식적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세 개를 한번 말아봅시다. 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봅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었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라이벌이 등장해야 돼요. 그럼 이제 로마부터 가봅시다, 여러분. 자, 누가 등장하죠? 막강한 게르만족이 등장을 합니다. 우와, 저 게르만족이 막 등장하는데 황제는 무능한 황제가 나타나죠. 물론 네로도 있었어요. 네로 로마를 불태울 네로. 하지만 네로는요, 아직 로마가 쇠퇴기 때 황제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할 때는 영세기니까 한 50년쯤 됐을 테니까 그때는 아직 로마 쇠퇴기는 아니고, 본격적인 로마의 쇠퇴를 알리는 왕 하면 우리는 콤모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지만 여러분 기억을 못하겠죠. 그 로마의 5현제 중에 마지막 왕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해서 명상록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이면은 아주 현명한 왕으로 나오는 분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영화 보시면은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코모도스고, 그 코모도스가 이제 나중에 별짓을 다 합니다. 예, 뭐 아주 골 때는 왕이 되는데, 어쨌든 로마의 5현제 시절을 끝내고 제가 집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인 황제 시절로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나 이미 로마는 이미 공화정 시절에 활기찬 그걸 잃어버리고 라틴풍이라는 대농장 경영에 의해서 식민지 체제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영농 체제에서 라티푼디움 대농장 체제로 가잖아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게 꼭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영농이 있다가 자영농이 몰락하고 대농장으로 갔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중산층이 많았는데 중산층이 없어지고 재벌 경제 체제가 됐다. 재벌이든 뭐든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경제 체제가 됐다. 그럼 그게 정의로우냐 아니냐를 떠나기 이전에 좋냐 나쁘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만 따지냐는 거예요. 옛날에도, 오늘 역사 공부 한번 제대로, 오늘은 역사 공부 좀 해봐요. 고려 말도 똑같아요. 고려 말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권문 세족들의, 원나라의 배경을 입은 권문 세족들에 의하여 자영의 토지들을 그 권목 세족들이 겸병한다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다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 가지 농업의 변화에 의해서, 뭐 이양법이나 여러 변화들에 의해서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의해서는 뭐가 돼요? 대지주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농민들은 못 하나 빡을 자기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중농주의 실학파들이 막 등장하죠. 균등하게 나눠주자. 균전제, 토지를 한정하자. 한전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토지가 겸병되면 왜 나빠요? 왜 나쁠까요? 왜?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영농이잖아요. 내 땅이에요. 농사 짓죠? 그냥 져요? 무지하게 열심히 져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높은 거예요. 대토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노예들이 와서 일하겠죠. 노예는 기본적으로 안 맞으면 일 안 해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 생산력이 높아요? 미국 농업 생산력이 높아요? 옛날에도 우리가 높은 거예요. 미국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서 농산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토지 면적당 수확량은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요? 우리가 높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하여튼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후퇴하는 사회 경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신대륙을 발견하고서 여러분 뭐예요? 신대륙부터 엄청난 금과 은을 갖고 와서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 바로 무적함들을 쳐부실 영국이 등장하죠. 자, 스페인의 왕도 여러분, 이때 되니까 펠리페 2세를 이어서 4세까지 4세 막장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분을 막장으로 기억하진 않죠. 왜? 미술계에서 보면은 유명 화가 발라스케스가 그린 초상화에 나오는 그 화가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중상주의 정책을 썼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다 알지만 신대륙에서 너무나 많은 금과 은이 들어오니까 뭐가 됐다 그러죠? 그 당시 화폐는 금과 은. 그러니까 뭐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뭐 경제가 쇠퇴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국 몰락의 공식은 뭐다? 오늘 이게 포인트거든요. 뭐가 등장해야 돼요? 막강한 신흥 라이벌. 우리 지금 미국으로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죠? 중국.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돼요? 무능한 왕. 예. 그 다음에 알고 보니 사회 경제 체제도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전략적 판단 미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분들도 다 또 하지만 벨프아 선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제 벨프아 선언이 뭐예요? 그 영국 애들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들의 나라를 건국하는 걸 인정해 줬다 그러죠. 그래서 뭐 아랍 문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했던 게 나중에 총리가 되는 벨프아고 걔가 한 걸 벨프아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벨프아 선언했던 벨프아 총리와 이제 그 시절에 영국이 제대로 못했던 건 사실은 미국이 성장하는 거를 견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는 사실 전쟁 없이 넘어간 사례는 미영밖에 없다고 봐야죠. 스페인하고 영국도 전쟁을 해서 패권이 넘어가죠. 그죠? 네덜란드하고 영국도 전쟁을 해서 패권이 넘어가죠. 이해돼요? 어떤 시대의 패권을 넘어가는 건 어쨌든 로마와 게르만도 전쟁을 해서 패권이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동로마하고 오스만도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넘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하고 어디에 그리스하고 어디야 페르시아도 전쟁을 통해서 패권이 넘어가는 건데 중국의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전쟁을 통하지 않고 패권을 넘어간 제일 대표적인 게 영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패권 교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니까 특히 코로나가 덮치면서 우리 알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교차를 너무나 좁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은 2027년, 28년 되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바뀌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왜냐하면 그 구매력으로 평가해 보면 중국이 더 클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면 전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난 모르겠고 그런 건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거고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반추했을 때 미영은 전쟁 없이 패권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전쟁을 안 한 건 누구겠어요? 미국이었겠어요? 영국이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전쟁 없이 어차피 경제력은 내가 커져 나갈 건데 앞으로 무조건 이건 시간만 지나면 내 경제력은 켜져 나가는데 내가 라이벌이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얘가 나보다 경제력이 켜질 텐데 이걸 조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 내놓던가. 근데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조치를 거의 안 합니다. 아주 우호적인 조치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이 야 우리 건들지 마라고 아주 대범한 선언을 하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 힘이 셀 때가 아닌데 야 심지어 미국이 아니라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 건들지 마. 뭐예요 그게? 세계사들을 안 하시니까. 그게 멀로 선언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멀로 선언을 그 당시에 영국 입장에서는 그 웃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냐면 중국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건들지 마. 그럼 미국 이거 보면 괜찮아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용납을 해요. 왜 용납을 하느냐? 이유는 있어요. 왜 용납했겠어요? 용납하는 이유는 독일이 먼저 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라이벌 프랑스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제압을 했어요, 이미. 오케이? 전번에 배웠지만 여러 전쟁을, 뭐 인디언 프렌치 전쟁하고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는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불 전쟁을 하고 그건 뒤에 일이기도 하지만 독일이 커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을 조질 것이냐, 미국을 조질 것이냐에 있어서 너무 쉽게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적 편견일 수도 있고 이건데 그 독일을 갖다 제재하는 것에 모든 국력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선택이냐 아니냐는 어쨌든 저는 그건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얘가 영국 입장이라면 뭐 제국주의자가 무슨 정책을 썼느냐에 관심은 없지만은 그런 어쨌든 미국의 부상이 쉽게 이루어지고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역설적으로 독일의 부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저 때도 마찬가지로 무능한 지배자, 왕이 저런 급박한 사정에 사랑 때문에 나라를 버리겠다는 에드워드 8세가 뭐 했어요, 저 때? 그것도 왕위를 때려칩니다.
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미 또 영국은 이 당시에 제조업에서 다른 국가들에 다 밀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로 금융국가로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한족이 만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송나라도 여러분 위에 뭐가 등장했어요? 징기스칸, 몽고가 등장을 하죠. 근데 송나라에 망할 때가 되면 다 이렇지만 휘종이라는 아주 세기의 아주 이 골 때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 때리고 무능한 왕이라고 해서 나쁜 짓만 해서 네로나 콤모도스 같은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왕은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예술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알고 보면 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런 왕이 등장을 해서 나중에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끌려갑니다. 아들이 왕일 때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송나라 우리 사대부가 집권층이 되니까 문치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무능한 왕인데 왕이 글자체를 만듭니다. 저 사람은 글씨도 잘 쓰니까. 수금체라고 그래서 원래 글씨체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시서가 일제시대니까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내가 시를 읽고 글씨를 딱 써주지. 그럼 화가들 보고 오늘 네가 내 말을 잘 그리면 상 줄게.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심산장고사야. 한자를 읽으실 수가 없으니 답답. 깊은 심, 깊은 산에 오케이? 예, 오래된 사찰, 장엄한 오래된 사찰이라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장엄한 오래된 절이야. 절사자니까. 저걸 딱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게 봐. 깊은 산 중에 아주 그 오래되고 아주 이런 아주 이 스니 절이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정답? 절을 그리면 다 떨어지는 거야. 저렇게 미학적 감각이 있던 왕이라고. 왜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깊은 산 속이면 절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그 위에 건 뭐냐면 답하귀로 마채양은 뭐냐면 밟단 뜻이거든요. 꽃을 밟았어요. 뭐가 밟았어요? 한 글자 아는 한자가 나왔어요. 다행이다. 네, 말이 어떤 분 아니세요? 말이 꽃밭을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근데 말이 꽃밭을 막 밟았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꽃이 막 붕기붕기하면서 향기가 나겠어요. 이해되죠? 꽃이 막 흔들리니까 꽃이 막 나르면서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뭘 그리는 순간 다 떨어지겠어요. 주제가 향기인데 어디서 향기가 나요? 지금 꽃을 그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려야 향기가 나느냐? 말이 돌아가는데 나비가 쫙 몰려드는 걸 그리면 붙는 거예요. 그죠? 꽃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렇게 아름다운 저런 왕을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술을 중흥한다. 좋은 얘기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어쨌든 이랬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양이라는 막강한 외세가 등장했는데, 자, 두 번째, 무능한 서태후보 같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라 마약 때문에 후퇴하는 사회경제가 있었다. 그래서 망했다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제국인 시절이 있었죠. 그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우리도 잠깐 제국이었던 시절, 대한제국. 그죠? 자, 여러분, 대한제국이 건설되죠. 대한제국 건설될 때도 신흥강국 일본이 등장했잖아요. 우리 무능한 고종 때문에. 아까 말했던 후퇴하는 사회경제. 그래서 망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죠? 공식처럼 배우죠. 그럼 이제 명나라에다 삼입을 하게 되면, 명나라에 삽입을 하면, 명나라는 역시 막강한 우리 누라치, 청나라가 등장을 해요. 명나라의 가장 한심한 왕,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력제, 만력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환관 정치가 날뛰어서 망했다라고 우린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오늘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망했을까? 그래서 망했을까가 아니라, 그럼 미국이 혹시 망한다면? 중국이 혹시 망한다면?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막강한 청의 등장부터 가봅니다. 다시. 제국 멸망의 공식은 뭐였어요? 막강한 신흥 세력의 등장. 두 번째, 무능한 지배자. 그리고 이미 부패된 사회. 이 세 가지가 공식처럼 이루어진다 그랬죠. 후퇴하는 사회경제. 그럼 명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막강한 청이 등장해야 되고, 무능한 만력제의 만행을 봐야 되고, 사회경제가 어떻게 후퇴했는지 쫓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누르하치가 나왔습니다. 누르하치 뭐냐면,
여진족들이 있잖아요. 여진족들인데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맞서 갖고 내가 이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누라치는 여진 부족을 통일을 하고서 원래 여진이 세웠던 게, 여진족하고 만주족은 같은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 여진하고 이거 다 때려부시고 위를 먹은 게 몽고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도 다 통일해서 먹었고, 그리고 나서 쫓아낸 게 명나라고. 그러면 이제 여진족들이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여진이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있어. 그럼 중국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항상 여진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분열시켜야 되죠. 그래갖고 누가 하나가 크면 다른 부족 시켜다가 얘를 갖다 치게 하고 쳐서 하면 돈 주고, 또 이긴 놈이 더 커지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여진 부족 중에서도 친명 부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친명 부족이 누라치 부족이에요. 그래서 얘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친명을 했던 부족이에요. 여진족 중에서. 오케이? 근데 이 부족이 너무 강해지니까 명나라에서 얘네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나라에 대해서 괜찮겠어요? 원한이 컸겠어요? 원한이 컸죠. 근데 나중에 얘가 다른 부족하고 싸우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도 명한테 계속 충성을 표시해요. 나 니네 사랑해, 니네 사랑해, 니네 사랑해. 나 절대 배신 안 해. 아주 최고로. 심지어 제가 뭐 하느냐? 임진왜란 터지니까 명나라한테 제가 내려가서 조선 구할까요? 그러는 애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볍게 거절하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오랑캐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그럼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는 중국의 피가 요만큼 흐르는데 쟤는 하나도 안 흐르고. 우리는 어이씨 소중한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통일을 키우고 나서 이때 이제 자기가 만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 만주가 세운 게 금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의 핏줄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여진이 아니라 만주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후금이야. 이렇게 나라를 칭하죠. 그 다음에 얘 아랫대 가서 이제 청나라가 되는 거고. 오케이? 예. 후금을 칭하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얘가 그 다음에서 사르우 전투라는 데가 우리 다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임진왜란 때는 선조고, 선조 죽고 나서 그 다음 누가 왕이 돼요? 아유, 오케이. 땡큐. 마치 광해군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여진족, 누라치가 세력이 크니까 명나라가 이 새끼를 봐라 하고서 이제 쳐들어갔겠죠. 쳐들어갈 때 혼자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가 니네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뭐해? 니네도 군대 보내. 그래서 광해군이 괜찮아요. 강홍립한테 통해서 군대 보내요. 군대 보내죠. 그래서 가서 이겼대요. 개박 났대요. 개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 전투가 사르우 전투예요. 저기서 드디어 완전 박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패권을, 요동과 만주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뭐를 하겠다? 이제 나는 진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명나라한테 아이고 충성을 다 바치는 척하다가 대승을 거두고 그 전부터 이제 얼굴색을 확 바꿨으니까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대승을 거두고서는 그때는 이제는 선포를 하죠. 이제 내가 중국 본토에 가서 내가 다 먹을 거야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다 먹을 거야고 하려면은 요동을 거쳐서 중국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리장성의 끝으로 만리장성을 건너야겠죠. 만리장성의 맨 끝머리에 있는 곳이 산회관이에요. 그 유명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거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이 영원성이에요. 근데 누르하치가 이 영원성에서 명나라한테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 꿈이 좌절되고 일부 설에 의하면 거기서 부상을 입고 죽었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청나라를 먹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는 이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5분 만에 전량하는 간단한 중국사.